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1일 수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오늘도 동장군의 기세가 매섭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15도 안팎까지 떨어졌는데요.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더 낮겠고요. 맑은 하늘 아래 한낮에는 영하 5도에 머물겠습니다. 외출하실 땐 방한용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춥지만 내일은 더 춥겠는데요. 내일 아침 최저기온 영하 16도 안팎 예상되고요. 이번 강추위는 주말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한파가 길어지면서 수도관이 얼기 쉬운 만큼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역할이 점점 커지는 요즘인데요. 관련 내용 이야기 나눠보고요. 원주시가 대중교통 이용 금액을 환급하는 K패스 모두의 카드를 도입합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영서 남부권 소식 차례로 만나보는 통신원 코너. 오늘은 횡성군 통신원 연결해보도록 하죠. 1월 21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 내 아파트 매매 가격이 2주 연속 소폭 상승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지난주 강원도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일주일 전보다 0.03% 올랐습니다. 이는 2주 연속으로 상승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새해 부동산 투자자들이 강원도 내 아파트에 대한 매수 강도를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원주시가 올해 5월 말까지 사업비 20억 원을 투자해 평원동 민속풍물시장을 보수합니다. 이 공사를 통해 전기와 가스 설비를 교체하는 등 점포 100여 곳을 정비합니다. 공사 기간 시장 점포는 모두 휴업하는데요. 다만 기존 5일장은 정상 운영됩니다. 원주 민속풍물시장은 1989년에 운영을 시작해 시설이 낡은 상태입니다. 평창군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무료 건강검진에 나섭니다. 대상은 40세부터 80세 사이 저소득층 주민입니다. 이를 위해 인구보건복지협회 강원지회와 함께 다음 달까지 평창군 보건의료원 등 5개 읍면을 방문합니다. 주요 검사 항목은 골다공증과 동맥경화 등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조업과 건설 현장, 농촌을 중심으로 원주 지역 곳곳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데요. 현장의 모습은 어떤지 또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원주 외국인 주민지원센터의 최철영 센터장과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원주 지역에 외국인 노동자가 얼마나 거주하고 있는지 또 주로 어떤 업종에서 일하고 있는지 전반적인 현황부터 짚어주실까요? 원주 지역에 원주 횡성까지 해서 한 4천에서 5천 명 정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이분들이 일하는 업종은 제조업서부터 농축업, 그다음에 서비스업 이라든가 강원도 전반으로 보면 어업에서부터 모든 사실은 산업 전반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없이는 대한민국의 또 강원도의 기본적인 생산 시설들이 돌아가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인 분야에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일을 하고 있고 수치로만 봐도 결코 적지 않은 인구 수가 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가운데 작업 현장에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요. 지난해 특히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주요 사례들을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작년에는 특히 제가 이게 원주에서 이 외국인 노동자들과 관련한 또 인권 보장과 이분들의 안정적인 한국 사회 정착을 위해서 일을 한 23년째 되는 해인데요.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유독 그 산업 현장에서 사고를 당해서 생명을 잃었던 분들이 3케이스나 있었고, 또 사망한 분들뿐만 아니라 이곳저곳에서 산재로 인해 가지고 장애를 입고 또 신체적인 피해와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던 분들이 유독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네. 유독 많았던 한 해였던 만큼 특단의 좀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사고들이 반복되는 데에는 어떤 구조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게 뭐 국가나 아니면 지자체 차원에서의 행정적인 문제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또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들을 다 아우르는 제일 큰 문제는 제 생각에는 이 사람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우리가 단순하게 무언가를 대체할 수 있는 그냥 노동력? 그러니까 노동자로 보지 않고 노동력으로 보는, 그래서 언제라도 누구라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보는 것이 이런 사고들이 또 끔찍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행정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노동자로 보지 않고 노동력으로 보는 그런 인식의 문제를 짚어주셨는데요. 그만큼 안전 문제 외에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자주 제기되는 또 다른 문제들에는 구체적으로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가장 먼저 이분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의사소통의 어려움. 그건 뭐 양쪽에서 한국 사회도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초기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난 분들하고 제가 인터뷰를 해보면 한국에 와서 처음에 적응하고 정착할 때 정신적인 어려움도 굉장히 컸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예, 짐작하지 못했었는데 그래서 뭐 우울증도 또 향수병도 굉장히 심했었다, 그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을 정말 사람으로 생각하는지, 분명히 이 사람들은 우리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감정적으로 느끼고 하는데 우리는 기계나 아니면 어떤 물건이나 공장이 어떤 부품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사실은 그런 것들이 본질적으로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겪는 가장 크고 중요한 어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심리적으로 또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특히 산업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을 좀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실까요? 물론 이제 제도적으로 1990년대 초반부터 연수생 시절을 거쳐서 지금까지 제도적으로 개선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아주 근본적으로 뭐 사업장 변경 제한이라든가 하는 인권을 침해하는 그런 독소 조항들, 이런 것들은 제도적으로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나아가서는 고용허가제, 사장님에게 고용을 허가해주는 제도가 아니라 노동허가제, 노동자에게 일할 수 있는 것을 허가해주는 제도로의 제도적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강원도나 원주로 본다면 광역지자체든 기초지자체든 좀 기원기관들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그냥 이 사람들을 인구 소멸을 대체해주는 숫자로만 보지 말고 우리와 함께 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들을 인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좀 잘 정착할 수 있을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적 또 예산적 그런 지원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사실 외국인 노동자를 우리 강원 지역에서만 고용해서 일하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인식 개선 문제가 시급해 보이고요. 그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들의 심리적인 그런 상담 부분도 중요한 지원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런 부분은 현재는 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나요? 뭐 그런 기본적인 노동이나 인권 상담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해 왔었지만 특히나 최근 수년간 제가 한국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분들과의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초기 심리 상담 지원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미리 한국에 와서 대한민국 사회를 한 5년, 6년 이상 경험한 분들을 초기 상담가로 좀 준비를 시켜가지고 또 교육시키고 해서
그분들이 자국에서 오신 분들을 좀 상담해주는 최초 상담가로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처음 한국에 오신 분들에게 심리적인 안정도 주고 또 적응에도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사업들, 그런 일들은 좀 많이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 그래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좀 더 보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강원도 집중해서 살펴보면 우리 지역의 경우 농업 비중이 큰 만큼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도 확대되고 있는데 이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와 함께 현재 그럼 이 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는 좀 어떻게 해볼 수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도가 조금 외국인 노동자 제도 가운데 기형적이라고 보는데요. 예. 그것은 왜냐하면 이제 장기로 노동자를 사용할 때 특히 농업 분야에서 농한기에 사용자들이 임금을 지불할 여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해주는 이게 전적으로 사용자 친화적인 제도인데 지금 이제 우리가 계절 근로자 제도라고 제도 명칭을 하고 있지만 이게 최초에는 3개월 체류에서 지금 5개월 그리고 작년부터는 8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체류 기간이 점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제 이거는 계절 근로자라고도 보기 어려워요. 8개월 체류하면 3계절 근로자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이라든가 적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내가 임금을 지불할 수 있을 때만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서의 제도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물론 이제 계속해서 임금을 1년 내내 지불하기 어려운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매우 환영하는 제도이고 그래서 강원도가 전국에서 장기 체류 노동자 수는 가장 적지만 계절 노동자는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기형적인 지역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렇다고 본다면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필요한 제도일지 모르나 외국인 노동자 입장에서는 보완하고 또 대처해야 할 문제들이 아주 많은 그런 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는 걸 들을수록 인구 감소와 고령화 속에서 물론 계절 근로자 제도가 하나의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건 맞지만 한계가 분명해 보이는데요. 그러면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함께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외국인 노동자의 혹시 사고나 한건 인권 침해가 있었을 때라도 사후에라도 대책이 어렵다는 이분들이 다 귀국해 버리니까요. 예.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는 또 국가 차원에서 본다면은 이탈해서 이분들이 미등록 위주 노동자가 이제 정부 차원에서 얘기할 때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 과정 가운데에서 주거 문제라든가 인권 침해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침해될 여지가 상존해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강원도도 그렇고 계속해서 인구 소멸, 인구 위기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분들을 장기 체류 노동자로 대체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또 지역 사회에 잘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좀 정책적 유도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또 앞서 상담 관련 이야기도 나눴는데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원주 지역에도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주 지역의 경우는 이런 좀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좀 제도가 잘 마련돼 있다고 보시나요? 저희 센터가 20년 넘게 이곳에서 일하고 있지만 예. 그래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은 원주가 아닌 강원도 다른 지역을 생각한다면 다른 데는 더 어렵거든요. 예를 들면은 태국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가 거기에 상담받을 수 있는 한국 교육을 받을 수도 있는 센터가 없다 보니까 저희 센터에 일요일에 공부하러 오면 새벽 6시에 집에서 떠나가지고 공부 다 하고 집에 돌아가면 밤 10시가 넘는다고 하거든요. 네. 그거는 강원도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이런 지원센터라든가 전문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나 행정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태부족한 상황이고요. 강원도가 내내 인구 소멸 위기를 대응하겠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행정적으로는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런 센터들도 더 많이 생겨야 하고 전문 인력도 확충되어야 하고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시는 상담이라든가 또 이분들이 적응하는 데 필요한 그런 창구들은 훨씬 더 지금보다는 많이 생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지역사회와 시민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 간략히 해주시죠.
이분들은 30년 이상 이미 우리 사회에 들어와서 우리의 이웃, 우리의 공동체가 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이 이웃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내가 방치하고 외면하면 그 다음에는 나의 권리가 침해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공동체 의식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이유이고, 이웃이라고 말하는 것은 나하고 삶을 같이 나누고 함께 한다는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내 이웃을 우리 이웃으로 좀 심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구성원의 일원으로 좀 받아들였으면, 뭐 제도적인 행정적인 것 떠나서 우리 시민사회가, 우리 시민들이 좀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분들을 바라보고 대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더 이상 일시적인 인력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이 되고 있죠.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센터장님. 네, 감사합니다. 원주 외국인 주민지원센터의 최철영 센터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7분입니다.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혜택이 강화되는데요. 국토교통부의 국비사업에 원주시가 자체 혜택을 더해서 교통비를 지원하는 K패스 모두의 카드를 도입합니다. 관련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만나보죠. 추인혜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중교통 이용 지원 비원이 확대된다는 소식인데 시행 취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시민들의 대중교통 지원이 크게 늘어납니다. 환경을 위해서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고 또 고물가 시대에 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대중교통 이용 혜택이 전국에서 이어져 왔는데요. 기존의 기후 동행카드 그리고 K패스 카드 사업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월 15번 정도 이상 이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지출한 교통비의 일정 비율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2024년부터 진행돼 왔는데요. 저도 그동안은 이 K패스 기후 동행카드를 쓰면서 월 2만 원 정도의 교통비 환급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 대중교통비의 환급 혜택이 원주시에서 더욱 크게 늘어난다는 건데요. 기존의 환급 혜택을 확대해서 한 달 동안 일정 환급의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이 초과한 금액은 대중교통비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원주시는 정부의 혜택에 더해서 시 자체 예산 9억 3천만 원 가량을 지원하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또 대중교통 이용을 더 활성화할 거란 취지인데요. 원주시 대중교통과 시민속 대중교통팀장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받을 수 있는 대중교통비 환급제도로서 2024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2026년부터는 모두의 카드로 환급 혜택을 확대하여 한 달 동안 일정 환급 기준 금액을 초과한 대중교통비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원주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이용하는 대중교통비까지 환급 대상이 되며 원주시는 9억 3,200만 원의 예산 지원을 통해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요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뭐 수도권, 경기 수도권 지역에서는 이 카드가 이미 벌써 보급이 많이 된 상태고요. 네. 이제 지방에서는 아직까지는 활성화가 되지 않았기에 이번에 한번 제가 보도 자료를 통해서 시민분들께 많이 홍보하려고 했던 겁니다. 네, 그럼 시민들이 실제로 대중교통 비용에 어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또 이런 지원 방식과 함께 대중교통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디까지 대중교통으로 지원이 되는 건지도 함께 안내해 주세요. 네, 먼저 기존 K패스 사업에서는 대상에 따라서 20%에서 50%가량까지 쓴 비용이 환급이 됐는데요. 네. 이번 모두의 카드 유형에서는 기존 금액을 넘어서면 이상 차익을 모두 환급해 주는 겁니다. 네. 원주시의 경우 일반 시민은 5만
25,000원, 청년이나 어르신, 두 자녀는 5만 원, 저소득 가정이나 세 자녀의 경우 월 대중교통 이용 금액이 4만 원을 넘기기만 하면 이 초과한 금액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일반 시민이 한 달 교통비로 7만 원을 썼다면 기존 금액인 5만 5천 원을 넘긴 15,000원이 환급되는 방식입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원주에서만 이 버스를 타야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탄 지하철이나 버스, 광역버스, GTX까지 모두 포함이 된다는 건데요. 네. 특히 지역에서는 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던 만큼 원주시가 이 혜택 강화에 힘을 쓴 겁니다. 시민분들의 체감 혜택이 더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수도권이나 타지 출퇴근하는 분들이라면 이번 혜택 꼭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주시 대중교통과 시민속 대중교통팀장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네, 신청 대상은 현재는 만 19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국토부에서 시스템을 개편한 후에는 만 13세 이상으로 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수도권에 비해서 지방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원주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서 느끼시는 불편한 점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대중교통이 시민의 삶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비 부담이 줄면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편하게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신청 방법 간략히 정리해 주시죠. 네, 기존의 K패스 카드를 이용하던 분들이라면 따로 등록할 필요가 없고요. 또 처음 이용하는 분들은 농협이나 신한 등의 참여 회사에서 카드에서 발급을 하고 K패스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등록하면 됩니다. 네, 신청 방법도 간단합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2분입니다. 각 지역 소식 들어보는 통신원 코너입니다. 오늘은 횡성군 소식 들어보도록 하죠. 김지은 횡성통신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횡성군이 미래 농업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2026년도 농업인 대학 교육생을 모집한다고요? 네, 횡성군이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대응하고 지역 농업을 이끌어갈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26년도 횡성군 농업인 대학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선발 기준은 신규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최초 참여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며 정원 미달 시 기존 참여자를 추가 선발할 방침입니다. 원서 접수는 지난 1월 5일부터 시작해 오는 1월 30일까지고요.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 농업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밖에 미래 농업인 과정에 한해 거주지 예외 조항을 두어 폭넓은 참여를 독려한다고 합니다. 네, 교육 기간과 교육 과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이번 교육은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운영되며 농업 경영 능력 향상과 전문기술 습득을 목표로 합니다. 모집 규모는 총 4개 과정으로 진행되는데요. 횡성사과, 원예 가드닝, 미래 농업인, 농업경영 최고사관 CO 과정까지 총 120명을 모집하며 주 1회씩 총 20회 내외의 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교육 내용은 품목별 전문 농업기술 전수와 더불어 현장 실습, 공동 워크숍 및 체육활동 등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관련해서 횡성군 농업자원 과장은 체계적인 맞춤형 교육을 통해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횡성군의 미래 농업인이 되실 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고요. 횡성군 보건소에서는 농한기 경로당 감염병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횡성군 보건소는 농한기를 맞아 경로당 어르신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2일부터 2월 말까지 관내 20개소 경로당을 순회하며 감염병 예방 교육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번 교육은 겨울철과 일상생활에서 발생하기 쉬운 감염병을 중심으로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올바른 손 씻기, 결핵,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항생제 내성 예방 등 실천 위주의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비누를 사용한 30초 이상 손 씻기, 음식 충분히 익혀 먹기, 위생적인 조리와 설사 증상 시 음식 조리 금지를 강조하며 인플루엔자와 결핵 예방을 위해 기침 예절 실천, 실내 환기, 매년 1회 결핵 검진 중요성도 함께 안내합니다. 아울러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피부 노출 추루와 풀밭 접촉 자제, 농작업 후 세탁 목욕, 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 방문 등 예방 수칙을 안내하며 항생제 내성 예방을 위한 올바른 항생제 복용법도 함께 교육하고 있습니다. 네, 어르신들이 감염병 예방 수칙을 잘 실천하셔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자, 끝으로 횡성군이 잠자는 지방세를 찾아준다는 소식 전해주실까요? 네, 횡성군 세무회계과 징수팀이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아 장기가 방치된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오늘 5월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에 나섭니다. 이번 사업은 납세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재산권을 보호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정리 대상은 2021년 2월 1일부터 발생한 미환급금으로 총 2,768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횡성군 세무회계과는 지방세 전산 시스템을 통해 미환급금을 전수조사하고 환급 가능 여부와 사유를 재확인하는 등 체계적인 정비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특히 횡성군은 납세자들이 빠짐없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우편 안내물 발송을 비롯해 문자 메시지, 전화 등을 활용해 대상자들에게 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고액 미환급자와 다수 체납자에 대해서는 또 우선적으로 연락을 실시해서 환급 신청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오늘도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지은 횡성군 SNS 서포터와 함께 횡성 소식 들어봤습니다. 1월 21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기술 김성대,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윤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